세무정보 시스템 운영 10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초 25일부터 대면 수업, 즉 학교에 이제 출석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금 뭐 최근 이태원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나라 좀 약간 다시 확산되는 추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다시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 주만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일단 온라인 강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 대면 수업이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언제 실시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지금 9주차, 10주차 일단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제 치르지 못했는데, 그 시험에 대한 거는 또 향후 어떻게 결정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상으로도 이제 치르는 방법이 있기는 있겠지만은, 이제 뭐 시험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뭐 그런 측면이라든가 해서 조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 평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제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10주차인데 일단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세무정보 시스템 운영, 그래서 한국 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시험 중에서 전산세무 2급이 되겠죠. 그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제 이론 문제보다는 이제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론 문제야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제 실습 위주로, 그러니까 실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필요한 이론들은 이제 그때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 살펴보고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 파트 뭐 전표 입력이나 또는 결산 같은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지나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주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3분의 2 정도는 이제 벌써 지났고, 이제 뭐 시험을 빼면은 이제 한 3주, 4주? 뭐 그 정도 수업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원천징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 업무를 이제 크게 봤을 때, 뭐 계략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회사마다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은 이제 계략적으로 봤을 때 회계 담당자가 하는 업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회계에 관련된 업무고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증빙 이렇게 기록을 해서 재무상태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각종 회계 장부도 유지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일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업무입니다. 모든 회사들, 모든 법인들은 이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1기, 2기, 예정, 확정, 그래서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회계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주고받은 증빙, 특히 세금계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수액, 매입수액 계산하고,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고, 각종 부속명태서 작성을 하고 해서 4월 25일, 7월 25일, 그리고 10월 25일, 1월 25일이죠. 그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그렇게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는 게 두 번째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업무. 회계 업무가 첫 번째, 부가가치세 업무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업무가 뭐냐면은 이제 급여에 관련된 업무예요. 급여도 당연히 회계 담당자가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회사의 사원들 급여 지급을 하면서 4대 보험, 그 다음에 개인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납부해주고, 그리고 연말에 그 다음부터 1월이 되겠죠. 연말정산 실시하는 거.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산세무 2급 자격증도 그렇고, 요 프로그램,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회계 업무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부가가치세 업무, 세 번째가 원천징수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다 마쳤고,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자격증을 유지로 된 교재이다 보니까 뭐 자격증에 맞춰서 설명이 쭉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은 이제 회계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소득세에 관한 것 이론들이 쭉 있습니다.
이론하고 그 필기 시험에 관련돼서 그 객관적 문제에도 좀 치러져 있고 그러죠. 특히 소득세 관련돼 갖고는 이게 그 전세재무 2급에서 소득세가 5문제인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비중이 제법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학습을 좀 어쨌든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요 원천징수 업무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천징수 업무를 볼 때 필요로 한 최소한의 지식,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이 자격증 공부를 안 하더라도 알아야 될 그 세법, 또 소득세에 관련된 것들, 그것들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개략적인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부가세 시작하면서 이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세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지는 뭐 드렸든 안 드렸든 뭐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텍스, 조세. 우리나라 지금 조세가 한 500조 원 정도 되죠. 한 400 몇십조 원 될 겁니다. 전체 예산이 500조 원이고요. 그 세금, 조세, 세금은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이제 5가지 방식으로 해서 정의를 내려요. 첫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 단체에서 부과를 하는 거죠. 그 이제 각종 무슨 협회, 그런 데서 부과하는 협회비, 무슨 회비 그런 거는 세금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게 세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부과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재정 수입 조달이에요. 국가 운영을 하는데 필요로 한 돈을 조달할 목적으로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재정 수입 목적 외에 어떤 그 국민 건강 증진이나 어떤 그 경제적인 목적 등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요즘에 이제 많이 그 회자되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것도 그런 측면이죠. 재정 수입 조달 목적도 있지만은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도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 인상이 된 이유가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좀 덜 피게 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그 세율이 좀 올랐었죠, 세금이. 그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목적인데 기본적으로 세금은 어쨌든 재정 수입 조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부과 근거, 세금을 국가에서 마음대로 그냥 뭐 더 내라, 너 많이 버니까 더 내라 뭐 그런 식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딱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38조 59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의무를 준다. 납세 의무죠.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임의로 징수 못한다는 얘기예요. 국회에서 법으로 딱 제정을 하고 그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방 보상성 권리입니다. 직접적이거나 개별적인 반대 급부는 없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래서 어떤 더 많은 혜택을 주거나 세금을 안 낸다 그래서 혜택을 주지 않거나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국가 공통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국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들 전부 다 뭐 세금 납부 여부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방 보상성의 원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납부 방법, 기본적으로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일부 예외는 있어요. 상속세 같은 경우 이제 뭐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 현금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뭐 특별하게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쨌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세는 이제 이렇게 5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정의를 내릴 때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 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 납부, 금전 국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전기세, 수도세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근데 틀린 명칭입니다.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조세 체계예요. 이렇게 국세, 지방세 있고 국세가 14개인가 그렇고요. 지방세가 11개입니다. 국세는 국가에 내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관장을 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시면은 시청, 구면 구청 등에서 부과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국경세, 관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세청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많은 세금들이 뭐 대부분 국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중에서도 뭐 취득세나 자산세,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접하죠. 이런 것들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국세가 80%, 지방세가 20%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보통세, 목적세 하는 것들은 조세 수입을 특정한 목적이 아닌 국가 운영 전체에 사용을 하면 보통세, 그 다음에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면은 목적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교육세 같은 게 있고요. 교육사업에만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이렇게 구별되고 25가지다라는 것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뭐 세 중에서 소득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이제 부가세가 되겠고요. 소비에 관련된 세금이죠. 지금 이제 이번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세금은 크게 이제 봤을 때 소득하고 소비에 많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세금 얼마 내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개인은 소득세, 그 다음에 회사,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활동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죠.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별도로 여기 담배소비세라든가, 그 다음에 주세 같은 게 있죠. 술 관련된 거, 술제 마시는 사람들이 내게 되죠. 소비세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우는 사람들이 부담하고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는 거는 이제 담배 생산업자나 그 술 생산업자가 납부를 하지만은 부담은 이제 소비자들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옛날에 특별 소비세라고 했던 뭐 그런 세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우리나라 이제 소득세의 특징이에요. 소득세. 열거주의과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과세. 세법에 무슨 소득, 무슨 소득, 무슨 소득 쭉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열거주의라 그래요. 이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세금 낸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딱 열거돼 있는 것만 세금 낸다. 열거주의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자 소득이나 연금 소득 그런 것들은 이제 부분 포괄주의과세 그래가지고 기타 등등 뭐 그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세금에 관련된 소득 쭉 열거를 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열거주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 단위 과세예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개인 단위로 할 것인가, 각각 낼 것인가, 아니면은 뭐 부부가 합쳐서 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가족 전체가 합쳐 낼 수도 있겠죠. 요거는 나라마다 약간씩은 틀려요. 북유럽 같은 경우가 아마 그 가족 단위 과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게도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개인별로 각각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걸 뭐 가계별로 부부별로 합산하거나 그러지 않고 개인 단위로 내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 단위 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방법인데 소득이 여러 종류죠. 소득이 형태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이제 6가지 소득인데요. 이 6가지 소득은 많은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는 소득의 유형입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뭐 이자, 배당, 사업 다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소득의 유형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를 합니다. 이 소득을 전부 다 합계를 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과세한다 해서 종합과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종합소득세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종합소득세. 자, 근데 종합소득세 말고 이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세도 있어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은 퇴직 말 그대로 회사를 다니다가 어떤 이제 뭐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예요. 근데 퇴직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 두 번 그런 식이겠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대개 그 퇴직금 받는 거니까 뭐 5년,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이렇게 누적된 소득이죠. 그래서 그 소득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하고 합치면은 이제 좀
이중과세라든가 아니면 세부담이 너무 크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하고 있어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그래서 퇴직금 받을 때 딱 그때 한 번 계산하고 끝냅니다. 다른 거랑 뭐 합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퇴직소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 부동산의 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이에요. 부동산 사고 파는 것에서 이익을 봤을 경우에. 부동산 사고 파는 것도 개인별로 봤을 때 자주 발생하는 그런 일이 아니죠.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하고는 별개로 그냥 양도소득만 딱 떼어내서 세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양도소득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세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납부를 시키고 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게 특징입니다. 물론 이 규정은 소득세법 하나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소득에 대한 것, 양도소득에 대한 것, 퇴직소득에 대한 것 각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소득세법 하나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이제 누진세율 과세입니다. 누진세율. 흔히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러는데 소득이 작은 경우에 뭐 10% 세율을 부과하면은 높은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15%, 더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20% 그런 식으로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많이 벌 사람일수록 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누진세율 과세고, 요거는 이제 그 소득 불균등을 좀 완화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모든 나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부 다 누진세율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세율 나올 때 좀 구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개요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진세율 과세 그렇게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10%죠. 단일세율이었죠, 그거는. 근데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양도소득세하고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부 소득이에요. 물론 이제 종합소득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뭐 대부분의 소득들이죠. 이거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한다. 즉 소득 받는 자가, 소득이 있는 자가 직접 내는 게 아니고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어서 대신 내줍니다. 원천징수한다 그래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내면은 그냥 그걸로 납세 의무가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고 각각 조건들이 있어요. 이자 배당 같은 경우는 합쳐서 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도 뭐 연간 6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 소득 같은 경우 이제 복권에 당첨됐다 그래도 얼마까지는 원천징수를 종결, 얼마 이상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야 되고 막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내용은 조금은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 이렇게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일부 이런 것들은 그 원천징수에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득세의 큰 특징,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납세 의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소득세는 누가 내냐면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냅니다. 개인. 살고 있는 개인. 그래서 그 개인을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였죠. 사업자. 법인세법은 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회사인데도 그 명칭, 칭하는 게 서로 좀 틀려요. 각각 법에 따라서, 법 목적에 따라서 용어를 좀 다르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거소를 둔, 거소는 이제 임시 거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경우는 거주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국내에서 벌었거나 또는 국외에서 벌었거나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뭐 이제 외국 사람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잠깐 활동하는 경우 있겠죠. 뭐 183일까지는 아닌데 활동하는 경우. 요즘 이제 방송 보면은 뭐 외국인들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국내에서 아예 그냥 주소를 두고 활동을 하면은 뭐 세금을 다 내는데 외국에서 혹시 벌어들인 소득까지 세금을 내는데 국내에서만 활동을 하면은
주소가 없거나 그러니까 뭐 잠깐 들어와서 활동하고 가는 경우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낸다는 얘기예요. 뭐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거주자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외국 나가서 번 돈이 있어요. 그럼 외국에서도 세금을 내겠죠, 또 국내에서도 내고. 그럼 이중과세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세금 계산은 전부 국내 소득, 국외 소득 합쳐서 하는데 외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공제를 해줍니다. 이중과세가 안 되겠고요. 그런 제도는 다 있고 기본적인 원칙이 어쨌든 거주자는 국내의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좀 세부적인 얘기인데 이제 법인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하고 법인인 경우 이제 세금 문제, 법률 관계 어떻게 되느냐 할 겁니다. 요건 이제 법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인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격.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인격. 그래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있는 경우에 개인인 경우는 출생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사람은 아닌데 법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인격. 법으로 인격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원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하면은 성립이 돼요. 개인은 태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요.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회사들이에요. 흔히 이제 주식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변에 흔치는 않지만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단체. 신고 안 한 단체예요.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 무슨 장학재단. 설립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서 수익사업이 발생을 하면 세금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장학재단 그런 데서 하는 거. 자, 그런 게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은 그 내부에서 어떤 단체가 이익이 나면 어떻게 나누겠다라는 규정이 있으면은 법인으로 봐서 법인세법을 적용을 하고요. 법인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익을 나누진 않아요. 이익을 나눠 갖고는 그러진 않고 그냥 뭐 그런 경우는 수익 분배가 없다 그런 경우는 개인으로 봐서 소득세법을 적용을 합니다. 물론 요것도 이제 뭐 일거주자로 보는 경우 뭐 그 공동 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렇게 나눠지는데 좀 약간 복잡한 부분이고 이제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수익 분배 비율이 없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법 적용한다 이렇게까지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둘 중에 하나인데 개인인 경우는 소득세, 회사,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합니다. 납부는 언제 하냐면은 그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예요. 요즘 뭐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5월 달인데 지금 종합소득세가 집으로 이제 많이 고지서가 날라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납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세 같은 경우는 1기, 2기에서 1년에 4번이었었죠. 소득세는 한 번. 법인세는요. 법인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납부는 3월 31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납세지 어디다 납세할 것인가? 개인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는 곳.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 거소해서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그렇게 됩니다. 주소가 따로 없죠. 기업인 경우는 그런 경우는 국내 사업장 주소지. 자, 그래서 이제 소득세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것도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자격시험 볼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문제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소득세의 계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비해서 상당히 좀 복잡해요.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규정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규정도 수시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외우거나 뭐 그렇게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좋은 거는 이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뀐 규정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얼개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뭐 이렇게 이런 거 계산을 하거나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루거나 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큰 흐름을 기억을 한다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세금 계산하는 겁니다. 세금 얼마 내야 되느냐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 구조라고 써놨는데 일단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있어도 쭉 요 순서에 의해서 내가 소득이 얼만큼 있는데 이렇게 계산했더니 내는 세금 얼마더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언제 내냐면은 5월 31일까지 내는 거예요. 자, 이게 소득세 계산 구조가 되겠고 요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요 내용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요 남은 이제 요번 학기 남은 수업 시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금액들을 뭐 입력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